정지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벼랑 끝에 몰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지경이 된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삶을 지탱하는 마중물 예산으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추경을 통해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진 나라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신속 지원, 경기 부양, 민생 안정의 세 가지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안 중에서 특히 산업 경제와 민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예산과 현안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부 차관님 나와 계시죠? 네. 먼저 재생에너지 산업 지원과 R&D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50 탄소 중립 달성 및 재생에너지 관련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약 118억 원,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 약 1,000억 원의 증액 지출은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번 추경 증액으로도 여전히 지지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편성 예산인 2022년 예산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PPT 자료를 보시면은 보급 지원 사업은 이번 추경이 포함되더라도 약 1,532억 2,300만 원이 22년에 비해서 부족하고요. 금융 지원 사업 역시 2,327억 원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 의미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신재생에너지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활성화시키려고 했던 정책 기조, 예산 여기에 대해서 지난 3년간 현저하게 후퇴한 결과 이번 추경을 통해서 보충을 하더라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런 현실인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런 생태계를 조속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이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하는데 차관님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생에너지가 우리 에너지에 있어서 에너지 안보와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믹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 더 지적하자면 윤석열 정부에서 크게 문제가 됐던 R&D 예산 삭감 파고 다 기억하실 텐데요. 재생에너지 R&D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몰아쳤습니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에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벽을 넘어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과 상용화가 매우 시급한 것 아마 차관님 잘 아실 겁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태양광 R&D 예산은 507억 원 수준인데요. 마찬가지로 2022년하고 비교해 보면은 970억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현재 가장 저렴하고 경제적인 탄소 중립 기술은 태양광 기술입니다. 이것을 지속 지원해서 경쟁력을 높여도 모자란 상황에서 R&D 비용을 절반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차관 의견 어떠십니까? 네, 재생에너지 R&D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세대 태양전지, 텐덤셀이라든지 방막 태양전지 같은 실리콘 기반 태양전지뿐만 아니라 이런 차세대 태양전지들은 우리가 산업 생태계를 처음부터 키워나가고 선점하는 전략들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R&D 사업은 한번 사업을 설정하면 계속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산이 비록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규 사업을 계속 보충해 주지 않으면은 어느 시점에서는 공백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 사업 자체가 거의 전멸한 상태여서 이 상태로 가면은 공백 상태가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실제로 2026년 예산까지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로 설정이 돼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정책 기조 자체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서 2026년 예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R&D 분야에 대한 예산 확충을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아까 존경하는 이재관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미국 관세 정책 또 통상 여건 악화 때문에 그리고 높은 가계 부채로 내수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물가 또 실질 구매력 저하로 전반적인 경기가 어렵고 또 민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산업부가 이번 2회 추경에서 경기 회복 내수 진작을 목적으로 전력 효율 향상 사업 내에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을 신규 증액한 것은 매우 공감하는 바입니다. 새롭게 가전기기를 사야 하는 1인 가구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 또 낡은 가전기기를 바꿔야 하는 가정에서 이런 정부 혜택이 있다면 고효율 제품을 저렴하게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적 이익과 함께 전력 소비 감소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까지 실천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 시행 후에 이 환급 사업 수혜자의 소득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정책의 형평성, 실효성 파악이 필요한데요. 차관님, 사업 설계에 따라서 사실 이 정책은 매우 소득 역진적인 정책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답을 주시죠. 네, 일단 저희가 2020년도 지원했던 성과를 토대로 이 사업은 당초 우리 에너지 효율 제고를 목표로 도입을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효율을 정말 촉진할 수 있도록 오래된 가전제품, 소비 효율 등급이 떨어지는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분들, 특히 저소득층에서 오래된 그 효율들이 떨어지는 가전제품을 주로 구매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으로 좀 더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추경에 실제 집행 설계할 때부터 이런 소득 역진성이 너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설계를 신경 써주시고요. 동시에 가격 인센티브에 대한 관심만 소비자들이 주목하지 않도록 이 정책 자체가 전력 소비 감소 효과라든지 또 이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의 순기능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리백 시대에 걸맞는 첨단 기업의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차관님, 지난 1차 추경 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폐수 처리 시설 확충 지원 예산으로 499억 3천만 원이 투입된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추경 예비심사 때도 용인 클러스터의 폐수 처리 시설과 통합 변전소 구축 지원 예산을 추가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 산단에는 대규모 재정과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집중되고 있는데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평택 남방 한계선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첨단 산업의 지방 이전은 매우 어려운 구조 속에 있습니다. 정부의 아주 강력한 의지 또 인프라 투자가 선행되지 않으면 지방 산단은 아리백도 또 기업 유치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화면 보시면 일례로 정부가 전력 대량 소비 시설인 데이터 센터의 지방 분산을 상당히 적극 추진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기준 공급 건수의 62.1%, 또 계약 전력량의 76%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현행 어떤 일부 전력 요금 감면 같은 인센티브 수준으로는 수도권 집중 형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도로, 전력, 용수, 폐기물 처리 인프라까지 지원하는 이런 수준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지원이 지역에 선행돼야지 기업들이, 특히 첨단 기업이 지역 이전을 고민이라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차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업의 지방 이전은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전기가 지금 지역에서 남아돌고 있는데 지역의 수요를 창출하고 아리백 산단 같은 것들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역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방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데이터 센터, 반도체, 바이오 같은 이런 전력 대량 소비 기업 이전을 활성화하려면 단순한 요금 감면 수준을 넘어서서 전력망 용량 확보와 우선 접속 보장과 같은 정책, 또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공급을 위한 ESS 설치 등을 통한 개통 안정성 확보, 그리고 안정적인 부지 공급과 같은 이 핵심 기반 인프라를 정부가 적극 구축하고 지원하는 것이 선행돼야 됩니다. 또 지역에서 이런 인프라 구축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생산자와 또 소비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PPA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실질적으로 잘 집행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에너지공사와 같은 전문기관 설립도 적극 유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역에서 관심이 많은 사안이 지금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일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재생에너지 발전 역량에 따라서 그걸 기준으로 우선 지정 지원하는 것, 또 개통영향평가 간소화 등과 같은 제도적 지원이 함께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전기요금 인센티브가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생산 전력으로 전체 전력을 감당을 다하는 로컬 아리백 사업장 같은 것이 구축된다면 아예 이런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제로로 하는 파격적 정책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이 수도권의 혜택을 넘어서는 그런 적극적 정책이 마련되어야지 첨단 기업의 지역 이전이 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의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네,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에서 소비한다는 지산지소 형태의 분산 특구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한다면 대규모 송전망을 깔지 않아도 되는 분산 전원들이 대규모 송전망 회피 편익이라는 게 대해 경제적인 큰 편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감안한 인센티브나 지원 정책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고용노동부 실장님 나오셨나요? 네, 기조실장 질문대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기후재난 대응 폭염 사망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 재난 중에 하나가 온열 질환 피해입니다. 일하다가, 공부하다가, 농사짓다가, 국방 의무를 하다가 폭염으로 사망하는 국민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고온으로 인한 건강 장애를 명시하고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강화했는데 이런 조치가 빠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고용노동부 추경 예산 중에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안에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내역 사업이 그 안에 폭염재난 예방 설비 지원 사업이 150억 원 증액돼서 200억 원의 사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요. 다만 이 사업이 여름철 폭염에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속도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금 운영 계획 변경을 통해서 추가 지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바로 추가 공모를 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연초에 기존 공고 때 신청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선정되지 못한 사업장 중에서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우선 파악해서 지원함으로써 폭염이 본격 시작되기 전에는 7월 내에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고 온열 질환 장비 예방 장비를 신속하게 보급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실장님 대응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폭염이 시작되고 있어서 저희도 사업 절차를 대폭 단축할 예정입니다. 당초 본 사업은 3개월 정도에 걸쳐서 5월에 이미 설치를 완료했고요. 추경 사업은 그 절차를 한 달 이내로 단축해서 7월 중에 설치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제안드리면은 이런 정책에도 항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좀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지자체 등이 검토 또는 시행 중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기후수당과 같은 기후재난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혹시 검토한 적이 있으신가요? 네, 의원님 말씀 주신 그런 종류의 다양한 관계부처 협업 방안들이 지금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고 검토 중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추경이 안 되더라도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폭염에도
수입 감소 등을 이유로 쉬지 못해서 일하다 죽는 국민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고요. 다 아시다시피 기후재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또 재산을 넘어서 국가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범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특히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를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